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나와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유명한 사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금년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먼저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공공기술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정부 사업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초격차 아이템, 그리고 신산업 아이템, 요쪽을 여러분이 가장 중시한다고 볼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에 관련된 아이템 기술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혁신적인 기술 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이면서도 뭔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보유한 두 가지를 충족한 기업들을 위주로 뽑아주겠다는 게 가장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창업과는 다르게 혁신적인 기술을 좀 위주로 뽑아주겠다는 내용이 그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하이테크하지 않은 기술들도 사업성이 좋으면 뽑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목적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혁신적인 기술을 좀 믹싱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평균 5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말까지 이 돈을 쓰시면 되는데요. 선정 규모는 930팀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1000팀 정도였는데 팀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청 자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1월 31일까지 신청자 명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현 시점에서 사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만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협약 종료일 2개월 전, 그러니까 10월이겠죠. 10월 달에 임대업과 다른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한다면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뭐 사업 공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자고 돼 있는데 요건 뭔가 좀 오기라서 아마 좀 수정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신청 분야입니다.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분야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는 여성 창업만 지원하는 여성이 80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있죠. 저희가 이번에 그 스타트업 TV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청소업을 합니다. 청소업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소 대행업 같은 경우를 할 때 이런 사회 문제도 있잖아요. 좀 청소라는 게 좀 3D 산업인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소셜 벤처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기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댓글로 청소 대행업 자체는 좋은데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물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추가해 달라고 의견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분야, 소셜 벤처 분야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된 웹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 소셜 벤처 그리고 사내 벤처 이 특화 분야가 있고 대개의 경우는 요 일반 분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현 시점에서 이제 채무 불이행 즉 이제 연체가 없어야 되고요. 즉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회생이나 파산을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련된 예비 창업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 특히 중기부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체불 사업주 뭐 이런 분들은 좀 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걸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내용 하나 좀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업계획서에 내가 A를 하겠다고 썼어요. 근데 실제로 B를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A라고 여러분이 사업계획 썼으면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변경 신청을 해서 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끝까지 A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 사업비는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도 용도를 쓰는 난이 있으니 신중히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무 내용들이 있어요. 2개월 전까지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1년 이상 기업의 사업자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최대 1억 원이지만 1억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5천만 원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조금 내가 평가 잘 받으면 좀 7천만 원 이렇게 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응 자금 없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부가세 정도는 여러분이 냈다가 받는데요. 그것 빼고는 여러분이 들어갈 돈이 없어서 예비 창업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여기 써 있는 요 항목의 대로 여러분이 사업비를 쓰실 수가 있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경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중요한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입니다. 2월 21일까지. 금년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모집을 받아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2월 21일 4시까지 모집을 받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실명 인증 같은 경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일날 접수하시지 말고 미리 어느 정도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개의 주간 기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주간 기간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주간 기간별로 경쟁률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5대 1, 어떤 데는 10대 1, 어떤 데는 3대 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대 1을 뽑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내가 화장품을 하는데 화장품 쪽을 지원을 잘하고, 어떤 데는 저는 IT를 하는데 IT를 지원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지원을 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또 투자 쪽을 잘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연구 쪽을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든지 우리 회사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만한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아주 간단해요. 사업계획서 한 부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가점 서류는 있으시면 내시는데 신청 시에 안 내면 그 이후에 내면 가점은 불인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2배수라는 것은 100명을 뽑는다면 200명을 발표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2대1이 경쟁률이죠. 그래서 서류만 붙으면 여러분이 2대1이 확률로 선정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점 사항입니다.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 1단계 2점, 그리고 뭐 상 받으신 분 1점, 그린유닛 1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수교육생 2단계는 서류 평가가 아예 면제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에 예전에 혁신창업스쿨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거를 들으면 예비창업 패키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종 평가는 이제 점수대로 나오게 되고, 뭐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못한 게 없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 유의사항 내용 같은 건 꼭 잘 보시고요. 너무 다른 사람들 거 뭐 베껴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관 기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뭐 이렇게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찍어서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선정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찍어서 여러분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관별 소개 자료가 공문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 드리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최근에 이런 4차 산업하고 초격차 기술을 많이 중시하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일반적인 사업 아이템보다는 혁신이 들어간 아이템이 조금 높을 선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혁신 창업 스쿨 수업을 들은 분들이 혜택들이 조금 더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 영위하시는 분들도 법인 설립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이 폭이 넓어진 대신에 지원이 깊이는 좀 깊어졌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